네, 채권 가격 흐름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준선이라고 해가지고 80 이상은 과열, 20 이하는 침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선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건 채권 가격이에요. 채권 금리가 아니라 금리와 가격은 반대 개념인 거 아시죠? 지금은 채권 금리는 매우 비싸죠. 예, 최근에 4.3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거의 최고치예요. 전국가를 돌파한 건 아닌데 지금 네,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 4.336까지 올랐고 모기지 금리는 7%대죠. 금리가 지금 엄청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높은 예금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잖아요. 뭐 저축은행 관련 쪽은 이제 한 뭐 8%대 저축성 예금 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고 1금융권 쪽은 4%대 해당되는 이제 금리가 그런 예금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계속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이 상태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채권 가격으로 현재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채권 가격이 최근에 제가 보는 채권 가격은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냐면은 뭐 채권 가격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준점을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보는 채권 가격은 이걸 보고 있어요. 미국의 10년물 채권도 있고, 10년물 채권 금리 채권 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그 울트라 30년 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도 있는데, 저는 30년 채권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10년물은 약간 좀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10년물로 이야기해도 되죠. 이걸로 이야기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얘는 갑자기 튀어 올라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물론 여기 매집봉 세워놨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거래량이 동반된 것도 아니라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죠. 그냥 순간적으로 올라간 거라가지고 그 밑에서 잡은 거라서 그래서 뭐 10년물을 보던 뭐 30년물을 보던 뭐 어차피 채권 가격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제가 저는 30년물로 볼게요. 안정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이게 보시다시피 30년물을 보게 되면 눈에 딱 띄어요. 이 10년물 보게 되면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변동성이 좀 커서 30년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된다면 보시다시피 계속 하락이에요. 그렇죠? 채권 가격이 일부 채권 전문가분들이 일부 채권 전문가분들이 이때부터 사라고 얘기했죠. 언제부터 사라고 얘기했죠? 올 초부터 사라고 그랬지. 올 초부터 뭐라 그랬어요? 아, 이제 금리가 동결될 거다. 조만간. 그러기 때문에 사세요. 채권을 사세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일부 채권 전문가분들이 올 초부터 채권 사라고. 근데 어떻게 됐죠? 일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올 초에. 근데 계속 떨어졌잖아요. 올 초부터 계속. 채권 가격. 이 언제까지 떨어졌어요? 6월 달도 여기까지 떨어져. 6월 달도 떨어지고. 이때도 뭐 채권 얘기했죠. 사세요. 계속 떨어지잖아. 뭐. 끊임없이 떨어졌죠. 끊임없이.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채권을 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나서도 또 떨어졌어요. 지금도 또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졌죠. 지금 8월 22일 그러니까 최저가 나왔어요. 채권 가격. 계속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채권 가격이.
지금 많이 빠졌는데 저는 지금쯤이 좀 저가라고 보고는 있어요. 최저가 정도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돌리지는 않았는데 저는 지금이 좀 최저가에 있는 모양새가 있다고 봐요. 물론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고 채권 가격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채권 가격에 대해서 이때가 8월 달이었잖아요. 이게 8월 달이었죠. 8월 21일이었죠. 저는 여기 이때 7,900원이 나왔을 때 저는 이거를 최저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9월 달 이후로 여기가 7,000 그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왔죠. 그러다가 저는 다시 한번 떨어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채권 가격이 10월쯤 되면은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 때쯤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채권이라고 하니까는 헛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가격이에요. 채권 금리하고 반대 개념이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저는 앞으로 채권의 금리는 하락을 할 거라고 봐요.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당장에 빨리 하락하지 않죠. 이제 마지막 이제 TR이라고 해가지고 터미널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뭐 마지막 금리 인상을 11월 달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죠. 뭐 11월 달이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보통 11월 달 아니면 12월 달이라고 이제 터미널 레이트 마지막 금리 인상이, 그리고 9월 달은 이제 금리 동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유가는 계속 좀 고유가 고물가에 존재하고, 그래서 한 번쯤은 TR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 터미널 레이트가 마지막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터미널 레이트가 있다 보니까는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다시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다시금 이 하락이 좀 나올 거라 봐요.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라 봐요. 근데 아마 그게 마지막 채권 금리의 하락일 것 같아요. 마지막 채권 금리 하락. 왜냐면 그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니까. 그럼 그거 이후로 본격적인 채권 가격은 상승하겠죠. 채권 금리가 하락하니까. 그래서 저는 채권을 굳이 산다고 한다면은 채권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채권을 산다고 한다면 저는 그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마지막 금리 인상 있잖아요. 그거 이후로 사시면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지금 자리가 좀 저점의 모양새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저점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점이란 것은 진짜 싸면 좋긴 한데 이게 약간 좀 개념이 달라요. 채권이란 부분이 약간 좀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채권은 무조건 저점에서 산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타이밍을 좀 노리실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채권을 산다고 한다면은 채권 수익률을 위해서 전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11월 달, 12월 달 그때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 이후로 사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뭐 채권 금리가 뭐 빨리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 저 채권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 어차피 채권의 그 이자율은 그렇게까지 빨리 움직이진 않아요. 시장에서 뭐 갑작스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금리라는 부분. 그래서 뭐 채권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요때로 보고 있어요. 요때가 가장 채권 쪽에 투자하기가 좋지 않을까?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것까지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고 생각돼요. 왜냐면은 채권 그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나서 저는 이제 내년 4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4월 달 아니면 5월 달이겠지. 다 좀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금리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더 올라가겠지. 채권 가격은. 근데 그 전에 미리 올려놓지. 미리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겠지.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채권 가격은 확 올라가긴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매직 구간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 갑자기 시세 중에서 확 날아가긴 하겠지. 채권 가격이. 네, 그래서 저는 요때가 채권을 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나서. 지금은 좀 버벅될 것 같고, 현재 구간은 당분간은 버벅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10월, 11월을 좀 긍정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저 효과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를 떨어져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채권 금리가 떨어져 줘야지만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살짝이라도 떨어진다고 한다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죠. 하지만 마지막 금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채권 금리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금 마지막 금리 인상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슬슬 올라가긴 하겠죠. 천천히.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채권 가격 흐름 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저는 요때쯤 12월 중순쯤이라든지 12월쯤 요때쯤 11월 말 일단 요때쯤 좀 보고 있어. 채권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채권이란 것은 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죠. 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 아니 기준금리와 채권 금리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흐름이. 그래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기준금리가 좀 중요하긴 하죠. 네, 그러면 채권 가격 흐름은 요 정도까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들, 네, 좋아요. 네,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